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자의학 두 번째 시간으로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단 무의식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입니다. 융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들의 꿈이나 환각 내용을 듣다가 프로이드가 말하는 개인 무의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식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융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각 민족의 종교와 신화를 수집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융은 전 인류가 공통된 내용의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에는 사람이 단세포에서 출발하여 수억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경험한 모든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무의식은 동시성에 의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파되고 이로 인하여 전 인류는 집단 무의식 속에 동일한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융이 말한 동시성은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비국소성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융의 동시성에 대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융은 진료실 창가에 서서 환자가 지난밤 꿈속에서 빨간 풍뎅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창문 밖에 빨간 풍뎅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융이 진료실에서 빨간 풍뎅이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집단 무의식을 알게 되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에디슨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란 책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옳으니 그르니 증명이 되었냐 아니냐 이런 판단은 내려놓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울프 박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당시 밀림에 살던 숭오족이란 부족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떠난 후에도 가끔 그들을 찾아갔는데요. 숭오족은 사냥을 하는 부족이라서 사냥감을 찾아 밀림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습니다. 울프 박사가 찾아가면 이미 떠나고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울프 박사는 밀림 속 오솔길을 따라 그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얼마 후 오솔길이 끝나는 막다른 곳에 도달하게 되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늘 그곳에는 어김없이 숭오족 한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안내했습니다. 울프 박사는 어딘가 높은 곳에 망을 보는 곳이 있어서 자신을 발견하고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숭오족들과 같이 지내며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 누구도 망을 서지 않는 거예요. 울프 박사는 자신을 안내했던 숭오족에게 어떻게 그때 그곳에 있다가 자신을 안내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숭오족은 그냥 갔어요. 그곳에 가야 한다고 느껴져서 갔고 당신이 거기에 있었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는 밀림을 개간하여 고무나무 농장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숭오족들은 이에 반대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정부 예산으로 밀림을 개간하여 고무나무도 심어주고 2년이 지나 고무를 채취할 수 있게 되면 부족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으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달라고 울프 박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울프 박사가 그 이유를 물으니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숭오족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을 때 서로 활발히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침묵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그들 중 한 명이 한 가지 식물을 일부러 심으면 그 식물은 자체 종말을 위해 성장하게 되고 땅은 결국 죽게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답을 처음 들었을 때 울프 박사는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고무나무는 수명이 40년이고 그 이후 그 토양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밀림의 다양한 식물들은 토양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또 다른 식물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내어주는 식으로 서로 돕고 살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지식을 배운 적이 없지만 정확히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알았던 것입니다. 울프 박사는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듣고 있고 그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한 번 울프 박사가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숭어족의 어린 소녀를 바닷가로 데려간 적이 있는데요. 그 소녀는 처음 보는 바닷가에 조용히 서 있더니 바다의 주인이 알려줬다며 바다의 특징과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 바닷속 지형들을 거침없이 술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울프 박사는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Original Wisdom, Stories of Asian Way of Knowing 이란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집단 무의식의 특성을 생각하면 동물 커뮤니케이터 하이디가 동물의 마음을 읽는 것도 공식적인 의학 기록으로 증명되어 있는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와 독일의 브루너 그레닝의 원격 치료 등도 가능한 일이죠. 집단 무의식 속으로 몰입하여 집단 무의식과 결맞은 상태에 있게 되면 너와 내가 없는 하나로 연결된 상태, 그래서 그냥 아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단 무의식 속으로 몰입하여 결맞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허무맹랑한 유사과학으로 여기고 무시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나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집단 무의식에 결맞은 상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배운 적도 누가 지시한 적도 없는데 본능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울음을 터뜨려 폐에 공기를 집어넣고 엄마의 젖을 빱니다. 본능도 집단 무의식 속에 인류 공통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이죠.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는 나침반도 없이 매년 정확한 경로로 비행합니다. 과학자들은 새들이 태양과 별들의 변화, 지구 자기장의 흐름을 읽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하는데 이 또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이용해 경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집단 무의식 속에 조상들이 비행했던 경로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같은 무리의 수많은 철새들이 그 정보를 공유하며 집단 무의식 속의 결맞음으로 하나가 되어 질서정연하게 날아가는 것이지요. 바닷속 거대한 물고기 떼의 군무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물고기 떼들이 마치 한 몸인 듯 유연하게 유영을 하고 방향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지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매스게임 하나를 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합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집단 무의식의 힘 대신에 표면의식과 개인무의식의 생각과 감정을 위주로 너와 내가 구별된 개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표면의식과 개인무의식은 국소적인 개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 무의식은 양자 에너지로서 파동성, 비국소성을 가지며 우리 모두가 공유하며 하나로 연결되는 마음 에너지, 마음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내부에는 진짜 무한한 지혜와 에너지, 하나가 되는 집단 무의식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강길정 교수님의 양자의학 중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교수님은 집단 무의식 대신 집단 무의식 용어를 사용하시기에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메릴랜드 정신의학연구소 소장이며 존스 홉킨스 의대 정신과 교수였던 그로프는 환각작용이 있는 LSD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해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LSD를 정신과 치료에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로프는 LSD를 소량 투여하면 개인 무의식증이 나타나고 용량을 조금 더 높이면 집단 무의식증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로프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LSD를 투여하면 공통적으로 자궁 속에 태아로 있을 때 경험을 되살린다고 합니다. 회원자들은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 자궁 속에서 감지되는 여러 가지 소리들, 태반 속의 혈액순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자세히 말했다고 해요. 또 어머니가 임신 중에 가졌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신체적 충격까지도 되살렸는데 어떤 피험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3살 때 겪었던 공포스러운 사건과 그때 어머니가 받았던 충격까지 정확히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 LSD 투여 상태에서 친척이나 조상들이 경험한 내용을 기억해냈고 그 밖에 인종적, 집단적 기억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 정도나 지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비범한 과학적 지식과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들을 묘사했다고 하는데요. 피험자가 적혈구, 원자, 태양 내부의 핵융합 반응, 지구 의식, 심지어 우주식까지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소 이런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전혀 없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튜브의 무의식 연구소 채널을 보면 상담자들이 체면 상태에서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메시지들을 전달하는데요. 그 채널에서는 이를 수호천사의 메시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수호천사의 메시지가 집합 무의식에서 보내는 메시지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체면 상태에서는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집합 무의식의 메시지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집합 무의식의 무한한 기능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집합 무의식은 진화의 주체로서 기능을 하고 배아 발달의 주체, 청사진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집합 무의식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인식의 주체로서 기능을 합니다. 집합 무의식은 본능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전 인류의 의식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집합 무의식은 인간과 우주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집합 무의식은 사람의 의도를 다른 사람, 동물, 식물 혹은 물질 등에 전달하고자 할 때 반송파 캐리어 웨이브의 역할을 합니다. 집합 무의식은 직관, 투시, 텔레파시, 원격 투시, 예지 등과 같은 무한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속에는 집합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그 집합 무의식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누구나 집합 무의식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자신을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는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힌다 해도 자신을 믿고 잘 헤쳐나간다면 자신도 몰랐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셨고요. 성경에는 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